삼성 SDI가 최근 2분기 실적 컨콜에서 꽤나 파격적인 얘기를 던졌습니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이걸 가장 먼저 상용화할 곳은 전기차가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이거 좀 의외죠? 시장 규모로만 보면 당연히 전기차가 먼저일 거라 다들 생각했는데 아직 상용화되지도 않은 로봇을 먼저 택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선택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꽤나 정교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전기차 시장 캐즘이라 불리는 침체기를 지나면서 성장세가 확 꺾였잖아요. 요즘에야 유럽에서 판매량이 조금 늘었다지만 정작 최대 시장인 중국은 줄어들고 있고 미국은 아예 정체 상태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도로에서 밀어내려면 주행거리를 확 늘리고 초고속 충전까지 잡아줄 전고체 배터리가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 기술이 아직 전기차에 들어갈 만큼 큰 사이즈로는 완성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럼 휴머노이드 로봇은 상황이 어떨까요? AI의 발전 속도에 힘입어 산업 현장을 넘어 가정과 상업 영역까지 빠르게 침투하는 중이고 2030년까지 해마다 시장 규모가 2배 넘게 뛸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로봇은 전기차보다 훨씬 작은 배터리가 탑재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도 훨씬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SDI가 그리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먼저 폭발적으로 크는 로봇 시장에서 양산 능력부터 완벽히 다져놓고요. 그 실적을 발판 삼아 나중에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겠다는 상당히 치밀한 우회 전략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이 눈여겨보는 곳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우주항공 분야죠.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통해 밀어붙이는 저궤도 위성이나 우주 데이터 센터 구상을 생각해보세요. 예전 전고체 관련 영상에서도 짚었지만 우주는 그늘진 구간만 가도 영하 200도까지 떨어지고 햇빛을 받는 순간 수백 도로 치솟는 극한 환경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폭발 위험이 없고 수명도 긴 전고체 배터리가 사실상 필수고요. 이 우주형 배터리 시장 자체가 2030년까지 연평균 60% 넘게 커질 거란 전망입니다. 엄청나죠? 게다가 삼성 SDI는 휴머노이드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고출력 원통형 배터리 영역에서도 이미 압도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상태고요. 결국 전기차 시장에는 기존 배터리 체제를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면서 먼저 무섭게 커지는 휴머노이드 시장에 전고체를 공급하고요. 우주항공이라는 새로운 성장축과 곧 들어가게 될 전기차용 전고체까지, 쉽게 말해 우리가 예상했던 거에서 순서만 살짝 바꿔 배터리 산업의 두 번째 폭발기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경쟁사들 움직임을 볼까요? 전 세계 배터리 업체와 완성차 기업들 모두 전고체에 사활을 걸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쪽을 보면요, 전고체 스타트업으로 퀀텀스케이프랑 팩토리얼 에너지가 유명하죠. 완성차 업체인 혼다와 폭스바겐은 이중 퀀텀스케이프와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전 세계 완성차 기업들은 이 전고체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시대에서 도태되는 내연기관이라는 역사 속에 남겨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상당하죠. 특히 혼다가 내건 목표 스펙이 꽤 과감한데요. 주행거리를 기존 350마일에서 500마일로 무려 40%나 끌어올리고 단 몇 분 안에 80에서 90% 충전이 가능한 초고속 충전을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흑연 음극재를 아예 배제하고 리튬 메탈이나 무음극 방식으로 전환해서 원가와 공급망 리스크까지 함께 줄이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죠. 바로 이 지점이 국내 배터리사들에게도 관건입니다. 앞으로 똑같이 탈중국 노선을 밟아야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미국 시장 진입 자체가 막힐 수 있으니까요. 배터리 소재 탈중국화, 이 흐름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니까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내 상황을 볼 건데 해외보다 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SK온은 독자 개발 대신 협력 노선을 택했는데요. 앞서 언급한 미국 팩토리얼 에너지와 손잡고 충남 천안 SK온 공장 바로 옆에 전고체 파일럿 공장을 세우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죠. 흥미로운 점은 이 연합의 국내 핵심 소재 장비 업체들도 줄줄이 합류했다는 겁니다. 양극재 쪽은 포스코 퓨처엠이 2차전지 장비는 필에너지가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거대한 밸류체인이 형성되고 있죠. 그럼 LG에너지 솔루션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최근 원통형 배터리를 앞세워 BBU 배터리 백업 유닛 로봇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요. 2027년에는 소듐 이온 전지 샘플 출하와 함께 건식 전극 기반 전고체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정리하면 LG엔솔은 건식 전극에 집중하면서 한 박자 신중하게 가는 모습이고 SK온은 발빠르게 글로벌 연합 전선을 짜고 있으며 삼성 SDI는 독자적으로 공격적인 전고체 양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구도입니다. 국내 3사의 전고체 상용화 시점 차이는 길어야 1에서 2년 정도라 결국 비슷한 시기에 본격적인 승부가 펼쳐질 텐데 가장 먼저 상용화에 성공하는 삼성 SDI가 초반엔 확실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겁니다. 빠른 상용화는 곧 대량 생산으로 이어지고 그만큼 경쟁사 대비 더 낮은 단가로 공급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되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현실인 것처럼 보여도 아직도 넘어야 할 기술적 난관이 3가지나 남아 있습니다.
최근 국내 양극재 업계 1위권 기업인 LNF가 이례적으로 전고체 관련 영상을 공식 채널에 올렸는데요. LNF 역시 느낀 겁니다. 지금처럼 LFP 같은 저가형 배터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앞으로의 배터리 산업에서 밀려난다는 걸요. LNF가 짚은 세 가지 난관은 이렇습니다. 첫째,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서 배터리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문제. 둘째, 배터리 수명을 갉아먹는 황화리튬 형성 현상. 셋째, 액체가 아닌 고체끼리 맞닿으면서 발생하는 계면 저항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고온으로 가열하고 강한 압력을 가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제조 단가가 급격히 치솟는 게 당연하죠. 이 벽을 뚫기 위해 LNF가 제시한 해법이 바로 양극재 구조 자체의 혁신입니다. 쉽게 깨지지 않는 단결정 양극재를 사용해 미세 균열을 원천적으로 막고 양극재와 전해질이 맞닿는 계면에는 특수 코팅을 입혀 저항을 낮추겠다는 전략이고요. 특히 공침법이라는 공정을 도입해 값비싼 황화리튬 없이도 배터리를 합성함으로써 제조 원가를 15배 이상 낮추고 저온에서도 소성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LNF 같은 소재 기업까지 이렇게 전고체에 승부를 걸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2027년에는 하이엔드 전기차와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작으로 2030년쯤이면 양극재와 공정 기술까지 발전하면서 전고체 배터리가 대중시장으로 확대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진짜 꿈의 배터리, 전고체 시대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슈퍼사이클이 터질 때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진짜 텐베거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보통 판이 새로 깔리면 가장 먼저 급등하는 건 장비주들입니다. 그럼 그냥 공식이죠. 대기업들이 공장 라인에 들어갈 장비를 먼저 싹 수주할 테니까요. 하지만 진짜로 묵직하고 길게 끝까지 돈을 끌어모으는 승자는 바로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주들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장비는 한 번 공장에 납품하면 끝입니다. 나중에 라인을 증설할 때나 다시 돈이 들어오겠죠. 하지만 소재는 다릅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찍어내는 그 수많은 공장이 돌아가는 내내 끊임없이 소재를 소모해야만 합니다. 즉, 장비주가 단기적인 수주 폭탄을 터뜨린다면 소재주는 배터리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실적이 복리로 쌓이는 거대한 캐시카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산이라는 구체적인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마자 시장의 스마트머니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전고체 소재주들에 관심 갖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단순히 우리도 전고체 사업합니다 하고 숟가락 얹으려는 기업들 말고요. 지금 당장 돈을 벌어들이는 본업의 실적과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오는 수급, 그리고 전고체라는 스토리까지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현재 시장을 흔들고 있는 핵심 6종목을 소개할 텐데 언제나 투자의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고 종목 추천이 아닌 후보가 될 수 있는 기업들 소개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가장 먼저 볼 종목은 대장주 포스코퓨처엠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이 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릴 메인 모멘텀은 전고체가 아닙니다. 지난 8월 초 무려 3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LFP 양극재 장기 공급 계약을 따낸 게 결정적이었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 전기차 시장 안 좋다고 다들 곡소리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포스코퓨처엠은 2분기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3배나 폭증하면서 완벽한 턴어라운드를 보여줬고 여기에 3조 원짜리 잭팟까지 터뜨리면서 실적의 바닥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본업으로 든든한 캐시카우를 쥐고 바닥을 다진 상태에서 이 회사가 지금 뒤로 날카롭게 갈고 있는 무기가 바로 전고체 밸류체인입니다. 도대체 전고체로 뭘 어떻게 준비하고 있길래 대장주로 꼽힐까요? 첫째, 단순한 공동 연구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은 올해 1월 미국의 대표적인 전고체 배터리 스타트업인 팩토리얼 에너지에 직접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협약이 아니라 아예 자본을 투입하며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어버린 거죠. 둘째, 이 팩토리얼과 손잡고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갈 최적화된 고품질 양극재는 물론이고 차세대 기술인 리튬 메탈 음극재와 고체 전해질까지 싹 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글로벌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이 전고체 핵심 소재 라인업을 보란듯이 공개하며 다가올 전고체 시대의 공급망을 이미 선점하고 있다는 걸 기술력으로 증명했죠. 즉, 포스코퓨처엠은 당장의 LFP로 실적과 자금을 싹쓸이하면서 동시에 가장 확실한 글로벌 파트너와 함께 전고체 소재 기술 전체를 세팅하고 있는 가장 안정적이고 공신력 있는 후보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눈여겨보고 판단해 보시고요. 반대로 또 다른 대장주 에코프로비엠의 상황은 조금 복잡합니다. 사실 스토리만 보면 완벽한데요. 먼저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양산 로드맵을 발표했고요. 전해질부터 양극재, 음극재까지 전고체 소재의 처음과 끝을 다 할 수 있는 풀 밸류체인을 쥐고 있죠. 심지어 양극재는 삼성과 44조 원 규모로 장기 납품하고 있고 정부 지원까지 등에 업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반토막도 안 되는 180억에 그쳤고 순이익은 아예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전동공구나 자전거 배터리 쪽에서 어떻게든 버텨내고는 있지만 메인인 전기차 양극재 수요가 삼성 공급 외에는 죽어버렸고, 이게 살아나지 않으면 아무리 전고체 스토리가 좋아도 주가가 무겁게 짓눌릴 수밖에 없죠. 전고체는 꿈이지만 실적은 아직 차갑다. 이것이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견뎌야 할 무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코프로비엠을 관심 종목에서 지울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전고체 배터리로 폼팩터가 완전히 바뀌더라도 결국 그 안에서 배터리의 용량과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은 하이니켈 양극재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이 하이니켈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글로벌 1위의 양산 능력과 수율을 갖고 있죠. 즉, 전고체로 판이 바뀌어도 배터리의 종류만 바뀔 뿐 계속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둘째, 타 기업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그룹사 수직 계열화입니다. 전고체에 들어가는 특수 양극재나 고체 전해질을 만들 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전구체를 대주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리튬을 대줍니다. 쉽게 말해 남들처럼 비싼 돈 주고 원료를 사올 필요 없이 그룹 내부에서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며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생태계가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것이 강점이고요. 그럼 결국 지금의 전기차 캐즘만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공장과 가장 완벽한 공급망을 갖고 있는 만큼 수요가 살아나는 순간 실적이 튀어오르는 반등의 폭발력은 그 어떤 기업보다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짓눌려 있는 이 혹독한 시기가 역으로 2027년 전고체 슈퍼사이클을 가장 싸게 준비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직접 판단해 보시고요. 시장에서 지금 가장 핫한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죠. 전고체 배터리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다는 황화물계를 만들려면 반드시 황화리튬이라는 핵심 원료가 필요합니다. 이 기업은 지금 울산에 이 황화리튬을 뽑아내는 마더 플랜트를 조기에 지어버리면서 시장을 완전히 선점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앞서가다 보니 아직 본격 양산도 안 했는데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주가가 널뛰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황화리튬 독점이라는 완벽한 프리미엄과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지금 볼 종목은 정말 영리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인데요. 전고체 전해질 원료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 회사의 진짜 캐시카우는 반도체 소재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40%나 뛰면서 실적 서프라이즈를 냈는데 이게 다 반도체 사이클이 살아난 덕분입니다. 고객사도 삼성, SK를 넘어서 마이크론, TSMC까지 글로벌로 뚫고 있죠. 시장의 평가는 명확합니다. 일단 본업인 반도체 소재로 돈 쓸어 담아서 하방을 막아주고 나중에 전고체가 터지면 밸류에이션이 폭발한다. 즉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갖춘 기업이란 거죠. 자, 그럼 전고체 쪽에서 뭘 준비하고 있길래 밸류에이션 폭발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비밀은 역시나 황화리튬에 있습니다. 앞서 전고체 배터리가 넘어야 할 장벽 중 하나는 미친 듯이 비싼 제조 단가인데요. 그 원흉이 바로 이 황화리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중에서도 가장 성능이 뛰어나다는 황화물계 전고체를 만들려면 이 원료가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1kg당 무려 1,700만 원을 호가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본업인 반도체와 태양광 소재 시장에서 세계 1위 수준의 유기금속 화합물 가공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독보적인 화학 원천 기술을 배터리에 그대로 적용해서 남들은 비싸서 쩔쩔매는 황화리튬을 아주 저렴한 원가로 대량 생산해낼 수 있는 특허 공정을 자체 개발해낸 거죠. 비싼 원료를 싸게 찍어낼 수 있다면 전고체 상용화를 앞당기려는 배터리 3사 입장에선 무조건 손을 잡아야 하는 1순위 타깃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미 자회사 레이크 테크놀로지를 세우고 세종시에 수백억을 들여 황화리튬 대량 양산 플랜트를 아예 다 지어놨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고객사의 콜 테스트만 통과하면 바로 라인을 돌려서 양산 물량을 쏟아낼 수 있는 완벽한 스탠바이 상태라는 뜻입니다. 즉 반도체라는 든든한 본업으로 매달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이면서 그 돈으로 남들보다 먼저 전고체 핵심 원료 공장까지 싹 다 지어놓고 느긋하게 배터리사들의 콜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이고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이런 기업이죠. 한번 직접 또 판단해 보시고요. 끝으로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종목인데요.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은 동화기업입니다. 원래는 나무 판자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자회사인 동아일렉트로라이트가 미국의 배터리 전해액 공장을 돌리기 시작하고 전고체 국책과제까지 따내면서 주가가 굉장히 튀어 올랐었죠. 다만 본업의 재무 상태가 불안하다는 꼬리표가 붙어 있어서 테마주 정도로 인식하시는 것이 좋고, 이런 기업 특성상 시세는 단기간 빠르고 강하지만 그만큼 하방도 열려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수입니다. 이런 종목을 좋아하시는 성향도 있으시기에 소개를 해봤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삼성이 전고체 배터리를 로봇에 먼저 넣겠다고 하는 진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최근 삼성이 이런 엄청난 발언을 했죠. 로봇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유망 로봇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합병, M&A 등 승부수를 검토 중이다.
그동안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만큼은 비교적 조용히 있었던 삼성이 드디어 로봇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규모의 인수를 통해서요. 생각해보세요. 2023년 삼성이 갑작스레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확보하면서 시장을 놀라게 했었죠. 그 뒤로도 계속 지분을 늘려가며 약 41%를 보유한 최대 주주 자리에 올랐고요. 그런데 처음 인수 당시 시장 반응이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로봇은 아직 시기상조다, 삼성이 헛발질이다 라며 지탄을 받았었죠. 실제로 레인보우 차트를 보면 삼성의 최초 지분 인수 시점엔 잠깐 급등했지만 그 후 2년 가까이 주가가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오히려 상승분 상당 부분을 다시 반납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2024년 콜옵션 행사로 최대 주주 지위를 확정했을 때조차 주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로봇 섹터가 갑자기 주목받기 시작했고 최초 투자 시점 대비 약 4000%에 달하는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년 만에 40배나 뛰었는데도 이 회사는 여전히 적자 상태라는 겁니다. 결국 시장이 열광하며 주가를 끌어올린 근거는 실적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이름이 보증하는 미래 가치였다는 뜻이죠. 그런데 최근 증시를 또 한 번 흔들 만한 사건이 터진 겁니다. 바로 삼성전자 2분기 컨퍼런스 콜, 전 세계 스마트 머니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삼성이 공격적인 인수합병으로 로봇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발표한 거죠. 즉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확정된 미래인 로봇 산업에 삼성이라는 보증까지 얹힌 기업 말이죠. 그러니 지금 스마트 머니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답을 찾고 있는 질문이 이겁니다. 삼성이 다음에 인수할 로봇 기업은 어딘가? 지금부터는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갈 겁니다. 삼성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로봇 기술이 도대체 뭔지, 어떤 기준으로 인수 대상을 물색하는지, 그리고 그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로봇 기업이 어디인지까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삼성의 다음 타깃을 추적하려면 먼저 삼성이 지금 무엇을 이미 확보했는가부터 짚어야 합니다. 이미 가진 걸 또 인수할 리는 없으니까요. M&A의 본질은 그룹 내에 없는 부족한 조각을 채우는 데 있죠. 그럼 삼성이 로봇 시장 선점을 위해 이미 쥐고 있는 패부터 볼까요? 로봇의 두뇌 격인 반도체는 삼성의 본업이니 말할 것도 없고요. 핵심 AI 시스템도 자체 모델인 삼성 가우스2로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로봇의 몸체, 즉 하드웨어 기술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아예 인수하면서 가져왔죠. 조직 구성도 치밀합니다. 올해 7월 정기 인사철이 아닌데도 석 달이나 앞당겨 노태문 대표 직속으로 RX 사업 추진실을 전격 신설했습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던 로봇 인력을 한데 모았고 수장 자리에는 현대차 산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이끌던 인물을 영입해 앉혔습니다. 로봇을 움직일 배터리 역시 전고체 배터리 세계 최초 상용화를 준비 중인 삼성 SDI가 있고요. 무엇보다 삼성은요, 올해 상반기 반도체 매출로 쌓은 현금만 143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 삼성 입장에서 돈은 전혀 걸림돌이 아니죠. 정리하면 반도체와 AI 모델, 로봇의 몸통, 짜여진 조직, 넘치는 현금까지 다 갖춘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당장이라도 세상을 놀래킬 휴머노이드가 나와야 정상인데 왜 아직 안 나오는 걸까요? 삼성에게 부족한 건 대체 뭘까요? 질문 하나 드리죠.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원가가 가장 큰 부품이 뭔지 아십니까? 거대한 몸통? 다리? AI 두뇌? 아니죠. 정답은 바로 로봇손입니다. 로봇 한 대 원가의 약 30%를 이 두 개의 로봇손이 차지합니다. 사실 사람으로 치면 관절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가 가장 비싼 부품인데 휴머노이드 한 대는 이 액추에이터가 약 40개 필요하고요. 그중 절반이 넘는 25개가 손에 집중되어 있어서 손이 그렇게 비싼 겁니다. 쉽게 말해 새끼손가락보다 좁은 공간에 모터, 센서, 그리고 초소형 감속기까지 수십 개 우겨 넣어야 손가락 자유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까다로운 기술인지 로봇에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붓는 테슬라조차 손을 들 정도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공개석상에서 직접 이렇게 말했죠. 로봇 손이 가장 어렵다. 그리고 이걸 만들어줄 공급망 부품사를 찾는 건 더 어려운 과제다. 전 세계 로봇 1위 테슬라도 아직 풀지 못한 난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금속을 깎고 열 처리하는 수십 년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이라 지금까지는 일본의 극소수 업체들이 사실상 독점해왔죠. 즉 삼성이 가진 143조 원으로도 이 노하우만큼은 단숨에 사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방법은 하나죠. 이미 그 기술을 보유한 회사를 찾아 인수해버리는 것. 최근 삼성이 오랜 가전용 모터 제조 경험을 바탕으로 액추에이터를 자체 개발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결코 쉬운 길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 뉴스는 삼성이 액추에이터, 즉 로봇 손 기술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삼성이 택할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M&A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지금 삼성이 로봇을 단순 연구 단계를 넘어 무서운 속도로 양산 준비에 들어갔다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건 삼성이 직접 개발할 시간조차 아까울 만큼 로봇 손 문제를 서둘러 풀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어지는데요.
바로 영남권 60조 원 투자 계획 중 구미 공장에 배정된 19조 원이 그 증거입니다. 구미 공장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휴머노이드 양산 라인과 함께 로봇 데이터 팩토리가 들어섭니다. 즉 삼성은 로봇을 만드는 공장뿐 아니라 로봇을 학습시키는 공장까지 함께 짓고 있다는 겁니다. 로봇을 생산하고 공장 라인에 투입하고 작업 데이터를 뽑아 AI를 학습시키고 그 데이터로 다시 로봇을 진화시키는 완벽한 폐쇄형 사이클을 구미 한 곳에 구축하는 셈이죠. 생각해보세요. 시제품 몇 대로 끝낼 계획이었다면 1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투입하지 않았을 겁니다. 진짜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은 이미 2030년까지 전 공장을 AI 자율공장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구미에서 찍어낼 수백만 대 로봇에 들어갈 핵심 부품 중에서 삼성이 가장 취약한 기술을 빠르게 외부에서 구해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로봇손, 액추에이터 기업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 자,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렇다면 삼성은 실제로 어떤 회사를 선택하게 될까요? 삼성이 과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던 패턴과 그리고 지금 삼성에게 가장 절실한 기술적 공백을 겹쳐보면 답은 의외로 쉽게 좁혀집니다. 그냥 로봇 테마의 이름만 걸친 회사가 아니라 143조 원을 갖고도 단시간에 따라 할 수 없는 독보적인 양산 노하우를 보유했거나 이미 삼성 공장 안에서 완벽하게 기술 검증을 마친 회사여야 한다는 거죠.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 조건에 가장 근접하면서 삼성 로봇 밸류체인의 빈틈을 메워줄 수 있는 유력 후보 기업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만 투자 판단은 어디까지나 본인 몫이고 책임도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부터 나오는 두 종목은 여러분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 위한 참고 자료 정도로만 봐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첫 번째로 소개할 기업은 삼성이 가장 애먹고 있는 로봇손과 관절 문제를 풀어줄 유일한 대안 SBB테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휴머노이드 원가의 30%가 손과 관절에서 나온다고 했죠? 새끼손가락보다 좁은 공간에 톱니바퀴를 밀어넣고 오차를 거의 0에 가깝게 맞춰야 하는 이 극도로 까다로운 기술을 국내 최초로 구현해낸 곳이 바로 SBB테크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금속 가공 노하우가 바탕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건 삼성이 왜 하필 이 회사를 노릴까입니다. 이 회사는 감속기라는 고가 부품만 파는 게 아니라 감속기의 정밀 모터, 센서, 제어기까지 통째로 결합해 구동 모듈 완제품 형태로 생산합니다. 즉 삼성 입장에서는 부품을 하나하나 사서 조립하는 수고 없이 이 회사 하나만 인수하면 곧바로 휴머노이드 관절 기술 전체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삼성의 M&A 가능성에 촉각을 세운 투자자와 스마트 머니들 사이에서는 이미 SBB테크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근거로는 2023년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 소식이 알려진 뒤 6개월간 두 회사 주가가 거의 동일한 흐름을 보였고요. 최근 1년간의 주가 움직임 역시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이 사실을 아는 투자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게다가 다른 대기업과 지분이 얽혀있지 않은 깔끔한 지분 구조를 가진 SBB테크는 삼성의 로봇 전략과 접점이 가장 큰 후보 중 하나로 판단됩니다. 물론 아직 적자 기업이라는 리스크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삼성이 인수 대상으로 보는 건 지금의 실적이 아닙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할 당시에도 큰 폭의 적자 기업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원하는 건 단 하나, 아무리 돈을 들여도 따라잡기 힘든 압도적인 기술력입니다. 이 조건에 가장 부합하면서 다른 대기업 자본이 섞이지 않은 SBB테크 한번 눈여겨보고 스스로 판단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럼 두 번째 후보는 어디일까요? 이쪽은 근거가 훨씬 더 명확합니다. 이미 삼성전자 공장 안에서 실제로 가동 중인 기업 라운로보틱스. 로봇 회사가 아무리 기술력을 자부해도요, 진짜 실력은 결국 현장에서 증명됩니다. 삼성은 절대 막연한 기대만으로 회사를 인수하지 않습니다. 일단 현장에 투입해서 완벽히 검증한 뒤에야 지분을 늘리는 방식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런 과정을 거쳤죠. 라운로보틱스의 핵심 사업은 진공 로봇인데요. 이 로봇이 세상에서 가장 예민하고 값비싼 공정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진공 팹 안에서 지금도 웨이퍼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진공 상태에서 나노 단위 정밀도로 움직여야 하는 극한의 테스트를 이미 통과했고 점유율도 40%에 달합니다. 그리고 삼성이 2030년까지 전 공장을 AI 무인 자율 공장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걸 떠올려 보세요. 그 라인에 가장 먼저 투입될 로봇은 어느 회사 제품일까요? 검증되지 않은 낯선 회사의 로봇을 쓸 리는 없겠죠. 즉 이미 수년간 자사 공장에서 완벽히 검증된 라운의 로봇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실적도 이미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HBM 수요 폭증으로 삼성과 하이닉스가 반도체 라인을 확장하면서 진공 로봇 수요도 함께 급증하고 있고요. 당장 올해 1분기 영업이익만 봐도 전년 대비 14,000% 넘게 뛰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최근 라오니 용인에 97억 원을 투입해 생산 능력을 3배로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장을 3배로 늘린다는 결정은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결정이죠. 즉 라온의 공격적인 설비 투자는 이미 눈앞에 쏟아지는 확실한 수주 물량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자 강력한 성장 신호인 셈입니다. 핵심 기술 내재 화율도 90%를 넘어서 겉만 화려한 회사가 아니라 진짜 기술을 수직 계열화하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타깃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이미 삼성 공장 안에서 검증을 마친 최적의 파트너 라온 로보틱스도 함께 눈여겨보고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삼성의 로봇 밸류체인에 남은 마지막 2개의 빈자리를 확인한 겁니다. 첫 번째, SBB테크는 삼성이 아직 갖추지 못한 약점을 채워줄 기술 확보형 M&A 후보고요. 두 번째, 라온 로보틱스는 삼성이 이미 공장 안에서 검증을 마친 수직 계열화형 M&A 후보입니다. 네, 물론 이 두 기업이 삼성의 인수 후보라는 이야기가 저희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무조건 인수가 확정됐다는 뜻도 절대 아니고요. 이미 꾸준히 언급되어 온 기업들이죠. 물론 이 사실을 모르는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지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중요한 건 왜 이 기업들이 삼성의 전략과 맞아떨어질 수 있는지입니다. 왜냐면요, 실제로 인수가 이루어질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시장은 언제나 기대감으로 움직이는데 삼성의 전력과 맞아떨어져야 그 기대감이 극대화될 스토리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떠신가요? 직접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즘엔 다들 엔비디아의 반도체나 현대의 로봇 같은 하드웨어만 쳐다보고 있죠? 그런데 진짜 조 단위의 폭발적인 스마트머니는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실제 기업들에게 AI를 심어주는 AX, AI 트랜스포메이션 시장입니다. 자, 집중해보세요. 이제 세상의 모든 기업들은 앞다퉈 저마다의 AI 생태계를 구축해서 비용은 줄이고 생산성을 폭발시키기 시작할 겁니다. 안 그러면 먼저 AI를 도입한 경쟁사들에게 뒤처질 게 뻔하니까요. 그럼 그냥 AI 모델 아무거나 하나 갖다 놓으면 끝나는 걸까요? 절대 아니겠죠. 어떤 업무에 어떤 AI를 붙일지 선정하고 업무 프로세스도 다시 짜야 되고요. 내부 데이터랑 시스템도 연결해야 되고 심지어 보안과 규제까지 다 관리해야 됩니다. 이 전 과정을 통째로 대신해주는 게 바로 AX, AI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지금부터 소개할 기업은 이미 이걸 실전 검증까지 다 끝냈습니다. AX 전략 컨설팅부터 AI 서비스 구축, 플랫폼, 인프라, 운영까지 이미 120개 이상의 검증된 AI 유즈 케이스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업들에게 AI를 심어줄 때마다 그냥 기존 검증된 레퍼런스를 갖다 붙여넣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즉 사업 확장 속도 자체가 엄청 빠르다는 겁니다. 이미 검증이 끝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시장이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제가 이 종목을 단순 테마주로 보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첫째, 이미 정부와 공공기관의 디지털 AI 예산 집행이 본격화됐습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 나라 전체가 이 기업을 통해서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시작할 거란 거고요. 그리고 곧 전 세계 모든 나라로도 확장되겠죠. 둘째, 금융권에서도 금융과 AI를 연결해서 업무에 이미 적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전 세계 금융권까지도 장악하기 시작할 거란 거고요. 셋째, 제조와 물류의 동선 최적화, 공정 최적화, 물류 지능화까지 이제 거의 모든 기업이 AI를 도입해서 막대한 비용을 줄이기 시작할 건데 이 기업이 그 역할을 다 해주면서 수혜를 쓸어 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심지어 삼성, LG 등 대기업들의 해외 확장까지 수혜를 봅니다. 가전, 배터리, 화학 등 계열사들이 해외로 진출할 때마다 같이 딸려가서 그 수혜를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됐죠. 쉽게 말해 정부, 금융, 제조, 그룹사, 해외까지 지금 전방위로 동시에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AI 시대가 되면 될수록 돈을 계속 더 버는, 즉 AI 시대가 갑자기 사라지지만 않는다면 끊임없이 성장하는 변수가 거의 없는 상수 기업이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근데 과연 AI 시대가 사라질까요? 이 기업은 흔해 빠진 적자 테마주가 아닙니다. 이미 연매출 5조 원 이상을 찍어내는 거대한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 초우량 기업이고요. 그리고 최근 전 세계 빅테크들을 발칵 뒤집어 놓은 대형 사고까지 쳤는데요. 무려 구글로부터 차세대 최고의 파트너 기업이라고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현재 미국 월가에서 가장 핫한 전 세계 1위 기업용 AI 기업 팔란티어와 물밑 접촉도 끝마쳤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구글의 AI가 세상을 지배하든 팔란티어의 AI가 기업들을 장악하든 수많은 빅테크들 중 누가 AI 패권을 장악하든 상관없이 그 AI들을 사용하려면 삼성, SK, LG 등 어떤 대기업이라도 이 기업의 플랫폼을 반드시 거쳐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글로벌 빅테크들의 피 터지는 AI 전쟁 속에서 누가 이기든지 그저 편하게 앉아서 통행료를 걷는 독점적 고정 수익 구조를 완벽하게 완성했다는 거죠. 즉 반도체 사이클이 꺾여도 로봇 사이클이 쉬어가도
전 세계 모든 기업이 AI를 사용하는 이상 이 기업의 매출은 끊임없이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근데도 PER이 14배 수준입니다. 연매출이 5조가 넘게 나오고 120개 넘는 검증된 유즈케이스를 갖고 있고 정부 금융제조 그룹사 해외까지 터지는 회사가 PER이 고작 14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건 아직 사람들이 관심 갖기 전이라는 거죠. 지금 증권가, 연기금, 스마트머니들은 이 기업이 글로벌 AI 플랫폼 대장주로 퀀텀 점프하는 이 폭발적인 전환 국면을 역시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주가 재평가, 즉 멀티플이 미친 듯이 폭발하기 직전인 지금 외인과 기관들이 개인들 몰래 저점에서 조용히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 중이죠. 그럼 이 좋은 종목이 왜 지금까지 잘 안 알려졌냐? 투자자들의 관심이 온통 화려한 로봇의 움직임이나 최첨단 반도체 같은 곳에만 쏠려 있었기 때문이죠. 즉 정보의 비대칭. 지금 우린 이걸 역이용하는 겁니다. 차트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차트에 얼마나 큰 의미가 숨어 있는지요. 시장이 철저하게 외면할 때 바닥에서 글로벌 스마트머니와 기관 외국인들이 조용히 쓸어담고 있는 흔적이 보이는 완벽한 매집 패턴 차트입니다. 과거 45,000% 폭등했던 에코프로가 딱 이랬었죠. 더 이상 긴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구글, 팔란티어 등 빅테크들로부터 역대급 수주 기사가 다 터지고 난 후 뒤늦게 관심 갖는 실수를 범해선 안 되겠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에 한해 이 탑픽 종목을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딱 10초면 끝납니다. 바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고 전송 버튼만 누르면 끝납니다. 이 스마트폰 시청자가 아닌 분들을 위한 방법도 고정 댓글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받아가시면 되는데, 물론 모든 건 제 개인적인 분석일 뿐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이지만 남들에게 다 알려지고 뉴스 터지고 나서 고점에서 물리지 마시고 지금 바닥에서 조용히 관심 가질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요즘 댓글창을 보니 신청을 했는데도 종목 보고서를 못 받았다는 분들이 간간히 계시는데요. 구독자 확인을 위해 간단히 확인 전화를 드린 후에 보내드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재 중이셔서요. 그러니 꼭 반갑게 맞아주시고 다 받아가시고요. 지금 바로 댓글창 여시고 고정 댓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치맥스팀 서지훈이었습니다.